자, 팔란티어 실적 일단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0.16으로 예상치인 0.14보다 높게 나왔죠. 매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프터장에서 거의 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팔란티아가요, 지금 전 세계 시총순위 거의 한 22 정도까지 올랐어요. 160달러 기준 23이니까 이제 실제로 시총이 한 400빌리언, 하나로 치면은 한 500조가 넘어간다는 얘기겠죠. 종업원 수천 명밖에 안 되는 작은 기업, 몇 년 전까지는 그냥 스타트업 아니냐라고 말했을 정도로 작은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삼성전자만큼, 아니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더 커졌습니다. 진짜 좀 감개가 무량한 수준인데, 오늘은 이 팔란티어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간단히 다루고, 팔란티어 하면 고평가다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팔란티어 실적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점은 미국 상업 부분 매출의 성장률이 말도 안 되게 올랐다는 거예요. 무려 93%. 매출 사이즈로 보면 아직까지는 정부 산업의 매출이 조금 더 큰 건 맞습니다만, 정부 산업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고. 그런데 제가 진짜 눈여겨본 건 이 커머셜, 민간 시장에서의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느는 추세에 있고, 심지어는 이제 총 계약 가치 기준으로는 작년 대비 222%가 늘었다고요. 이제 총 계약 가치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수준은 했으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퍼포먼스 오블리게이션, 수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앞으로 매출로 인식이 되겠죠. 이 부분도 잔뜩 남아 있다. 그리고 성장성이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는 상당히 상위 티어예요.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 때 주목했던 건 룰 오브 40. 이게 뭐냐면 연간 매출 상승률 플러스에다가요, 조정 오퍼레이션 마진, 영업이익률을 합쳐서 이제 40%를 넘냐 안 넘냐가 어떻게 보면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담보한 그런 기업이 되는 게 이제 40%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20% 오르고 마진이 20%가 넘는다면 이 기업은 성장성도 있고 수익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팔란티어가 제시한 수치로는 무려 94%, 요 80% 프론티어 라인을 한참 넘어섰습니다. 참고로 가장 위에 있는 건 이제 엔비디아로 122%. 얘네는 뭐 성장률과 마진이 둘 다 미쳤거든요. 뭐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은 이제 일라이 릴리나 TSMC 같은 기업이 밑에 있고요. 그리고 동종 업계 이제 사스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한정하자면 사실 이 룰 오브 40을 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훌륭한 기업들만 이걸 겨우겨우 넘어갈 수 있다. 근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23년 46%를 기록하고 지금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 그러니까 수익성과 성장성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 매출이 48%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조정된 영업이익률이 46% 나왔습니다. 실제 회계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률은요 한 20%대 초반인데, 보이시나요? 매출 원가를 뺀 일반적인 매출 총이익률은 대략 80%.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거의 같죠. 이거는 법인세가 크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한 20%대 초반이에요. 최근에 들어서 엄청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팔란티어 측 주장에 따르면 원래는 한 46% 정도가 나온다. 근데 나머지 25%는 어디로 갔냐 하니까 주식 보상 연계형 항목,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태워져 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본 어떤 기업보다도 이 비중이 컸던 것 같아요. 와, 이거 뭐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돈을 많이 쓰고 있고, 연구개발비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썼어요. 아마 인건비가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녹았을 거고, 주식 연계 보상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인건비랑 다르게 가득기간이라고 해서 이제 몇 년 동안 나눠서 지출을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 되게 복잡한 내용이니까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주식 연계형 보상 같은 경우는요 이제 거의 멈췄습니다. 꾸준히 150밀리언 달러 정도가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급격하게 치솟을 일은 없다고 보여져요. 이거는 사실 지금까지 팔란티어에서 가장 큰 비용을 썼던 게 이 주식 보상이었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진짜 밑도 끝도 없거든요. 한 5가지 정도 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 과세 방식이나 비용 처리는 매칭 타이밍, 이제 뭐 희석이 되는 효과까지 전부 다 고려를 해줘야 돼요. 뭐 이렇게 되면 아마 시청자들 다 나가실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2020년에는요 매출액보다 주식 기반이 더 컸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됐죠. 솔직히 이때는 욕할 만 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많이 받아가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으니까요. 네, 지금 매출액 올라가는 거 보면은 제가 이거 매출액도 추정을 했거든요. 2030년대 매출액 대비 신규 주식 보상 지급액은 대략 한 2.8% 정도로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또 손익계산 상목을 들여다보면 영업이익률이 지금 2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주식 연계형 보상 항목이 안 오른다는 가정을 해버리면 이게 계속해서 일자로 쭉 올라갈 거예요. 한 3년만 있으면은 50%에서 60%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어집니다. 뭐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는 꿈의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60% 정도 뽑을 거예요.
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향후 1년 P값 보통 이제 1년 후를 보는 게 정석입니다. 요게 대략 200 정도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비쌉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비싸다고 말 안 하면 거짓말이에요. 이전에도 한 100 정도가 넘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200이 넘어갔어요. 일단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2년 후 P값을 보게 되면 150으로 확 줄어드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요. 제 추측으로는 이게 이 트렌드가 계속해서 유지되면은 아마 2년 후에는 한 100 정도로 줄어들 거예요. 물론 이거는 추정입니다. 추정. 그리고 3년 후면은 뭐 한 50 정도? 자, P 값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잖아요. 주가를 순이익으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매출이 연간 50% 늘고 현재 20%인 마진이 50%까지 상승한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순이익 분모값이 2배씩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P 값은 1년이 지날 때마다 반토막씩 나게 돼 있어요. 이론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50 정도 PER 값이 그렇게까지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3년 후를 추정을 했어요. 보통은 1년 후를 보는데 이 기세로라면 3년 이내로 빠르게 퍼가 다시 내려올 겁니다. 아니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비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현재 기준으로는 당연히 비쌉니다. 엔비디아의 1년 후 퍼가 30, 마이크로소프트도 30 몇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그 정도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 봤을 때는 이걸 안 비싸다라고 말하는 애널리스트들은 아마 없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재무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비싸고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애널리스트들 의견을 한번 종합을 해본 결과 대략 투자 의견이 25개, 그러니까 25명이 이 팔란티어라는 종목을 커버했어요. 그런데 매수 의견이 4개, 보유 의견이 16개, 매도 의견이 5개. 이거는 그냥 뭐 딱 주가로만 봤을 땐 애매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 목표 주가 평균치가요. 113달러밖에 안 돼요. 현재 기준으로 약간 고평가됐다라고 보는 건데 그런데 역사적으로요. 요런 상승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 주가가 주가를 따라가는 영향을 보입니다. 보시면 노란색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다 보통 낮을 때가 훨씬 많잖아요. 결국 주가가 더 빨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타겟 프라이스는 계속해서 후행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게 폭락했을 때는 갭이 좀 좁혀졌다가 상승했을 때는 다시 갭이 벌어지고 기술 성장주들이 좀 전형적으로 이런 트렌드를 보이긴 해요. 애널리스트들이 재무만 보고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결과가 왕왕 일어납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게 바로 기술에 대한 접근이에요. 일단 기술을 이해하고 이 산업이 퍼져나갈 영향력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밸류에이션, 가치에 대한 정당화가 가능하니까요. 팔란티어 CEO인 알렉스 카프는 최근에 성공 비결을 입소문으로 꼽았습니다. 바이럴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 소문이 어디서 퍼졌냐라고 잘 근원을 찾아가 보니까 클라이언트사들에서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것도 있고 유튜브에 영상이 정말 많거든요. 팔란티어 시스템을 도입한 담당자나 이 경영진들이 너무나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 팔란티어 시스템 한번 써보니까 경영 지원이나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전부 다 데이터 드라이븐,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 팔란티어의 핵심 기술인 온톨로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실 뭐 존재론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단순히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 간의 관계와 의미를 파악해서 데이터를 의미 있는 정보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최근에 AIP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이 팔란티어 시스템에다가 언어 모델이 위에 추가로 레이어로 덮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팔란티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도입과 운영 모두를 AI, 인공지능이 붙어서 도와주다 보니까 몇 달 걸릴 걸 며칠 만에 완성을 해버려요. 코드 환경이 좀 정립이 되고 개발자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필요해진 거죠. 예전에는 개발자가 달라붙었어야 됐다면 이제는 그냥 비전공자도 순식간에 야 우리 공장에 지금 가동률이 안 나오고 있어. 이거 왜 그런 거지? 라고 자연어로 묻게 되고 자연어로 답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사이언스에 있어서는 거의 꿈의 경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주변에 이 팔란티어 시스템을 경험해 보신 분이 다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야 팔란티어 주식을 사야겠다라는 말을 다들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AIP 팔란티어의 LLM 기반 시스템이 도입되고 나서부터 매출이 확 뛰고 있어요. 제가 뭐 팔란티어의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팔란티어의 기술들 실제로 하나하나 뜯어보면 상당히 고도화된 기술이고 이 기업만이 할 수 있는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B2C 업이 아니라 B2B, B2G 그러니까 기업과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업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체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팔란티어의 비즈니스는 사실 핵심만 요약하자면 데이터를 통한 문제 해결 솔루션이에요. 그냥 너무 깔끔합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찾는 그런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하기까지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고민들이 있었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제가 이 팔란티어 기술에 대해서도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나중에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서 따로 한번 특별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